2017년 4월 5일 11일차 구미 리버 모텔에서 상록산장 모텔까지 65.6km. 5시 50분부터 일어나 부지런을 떨었는데도 출발은 8시 30분이나 되어야 할 수 있었다. 스트레칭, 아침 식사, 짐 꾸리기, 샤워를 하니 TV를 틀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어제 온 길을 뒤집어 가는데 보행자가 마주오면 기다리기를 반복하면서 산호대교에 도착했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해 시내 자전거 길로 약 1km를 가다가 본격적인 낙동강길로 접어들었다. 산호대교에서 칠곡봉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많은 편이다. 모든 자전거 도로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칠곡봉에 도착하니 인증부스 옆에서 정정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가끔 음이탈이 나서 중간에 끊어지는 모습이 한창 연습 중인 것 같았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련 시간이 있었다. 일종의 군사훈련 시간인데 총검술과 제식훈련 등을 배웠다. 그리고 평가대회도 열었는데 내가 살던 도시의 학교들이 연합하여 군대식 사열과 매스게임을 하고 평가받는 행사였다. 그 평가를 위해 연습하던 중 교내 음악밴드의 부원들이 연주를 했고 그때 어느 선배가 연주하던 드럼 소리가 다른 소음을 뚫고 내 귀에 파고들었다. 그 후로는 내 머릿속에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머물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다. 4년 전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을 느끼는 방법일까를 고민할 때 두 가지 선택이 갈림길로 놓여 있었다. 하나는 드럼을 배워 내가 애청하는 노래들을 연주하며 또 봉사활동으로 출장도 다니는 생활과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생활이었는데 나는 자전거를 택했다. 그리고는 지금 타고 있는 로드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했다. 저 노인은 인생의 마무리를 색소폰으로 정했나 보다. 옆에 앉아 한 곡 들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음료수라도 한 병 사드리고 싶었지만 연습에 집중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 멀지 않은 거리를 달려왔으므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바로 출발했다. 강정 고령보로 가는 중간에 거대한 늪지대에 건조기가 온 것 같은 지역을 지났다. 멀리 왼쪽으로 벚꽃이 보였다. 붉은색을 띤 것으로 보아 만개 직전인 듯 했다. 고령보에 거의 다다랐을 때 꽤 긴 구름다리를 지났다. 구름다리는 언제 만나도 아름답다. 구름다리 너머로 보이는 교각같이 생긴 것이 강정 고령보이다. 인증부스는 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있었고 관리동은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인증부스 부근에서 사이버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 중간에 정자나 쉼터가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사진과 도장을 찍고 약 200m 떨어진 관리동으로 갔다. 관리동 주변은 공원으로 되었고 화장실과 음료 자판기가 있었다. 매점은 없었다. 관리동 옆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표기된 팻말을 지나니 그제야 사이버 인증 메시지가 울렸다. 이온 음료를 하나 뽑아서 벤치에 앉아 육포와 함께 요기를 했다.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도 많이 불기 시작하기에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다. 화장실로 가 양치를 하는데 MTB를 타고 오신 어르신을 만났다.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70세는 넘어 보였다. 본인의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 힘들다고 하며 내 로드 자전거에 관심을 보였다. 로드 자전거로 2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지금 다음에 구매를 할 때에는 국산 카본 프레임인 유아이스를 선택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르신께 그 브랜드를 추천했다. 하늘을 쳐다보며 급한 마음을 안고 출발하려는데
어르신도 라이딩을 시작하셨다. 강정부를 같이 넘는데 앞서 가시는 어르신의 골반이 페달을 밟는 쪽으로 번갈아가며 기울어졌다. 안장이 너무 높다고 알려드렸더니 본인의 집이 달성군이라며 잠시 머뭇거렸다. 잠시라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였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져서 응해드릴 수가 없었다. 위와이스 브랜드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명을 검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뒤에서 어정거리며 따라가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음을 눈치채셨는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다. 달성보 인증센터에 도착하니 반짝하고 해가 보였다. 순간 더 달릴까 하는 유혹에 빠졌으나 점심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지금도 비가 내려야 하는 시간대이기에 일단 전화로 확인해 둔 모텔 근처로 갔다. 부근에 식당이 있음도 미리 검색해 두었다. 식당 가까이에 다다랐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라이딩은 불가능했다. 3개의 식당이 있었는데 하나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 바로 옆에 있는 기사식당이라는 간판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제육볶음처럼 생긴 사진이 있어서 주문을 했다. 그런데 이름이 돼지볶음이었다. 지역마다 이름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격이 일반 식사와 비슷한 7,000원이었고 반찬도 꽤 여러 가지 나왔다. 내 나이 또래의 안주인이 밥을 더 주려고 물었다. 추가되는 밥값은 받지 않는다면서. 점심때라 그런지 식탁에 빈자리가 별로 없었다. 조미료를 많이 넣은 것 같지 않았다. 모텔까지는 자전거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도로를 달려야 했다. 차가 제법 많이 다녔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자전거 여행자가 이 모텔을 선택하는 데 단점이 될 수 있겠다. 비를 맞으며 모텔에 도착하니 카운터에 앉은 주인이 전화 통화했던 사람과 다른 목소리였다. 얼마에 흥정했냐고 묻는데 카운터 유리창에는 숙박 3만 원이라고 써붙어 있었다. 2만 5천 원이라고 대답했더니 말없이 칫솔과 면도기를 내주었다. 열쇠는 없다고 했다. 셋째 날 충주에서 비를 맞은 이후 매일 강행군을 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오래간만에 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잠 자고 일어나니 17시 몇 분 전 저녁 식사를 하고 내일 아침거리도 사고 또 PC방을 찾아 일기도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모텔을 나섰다. 빗방울이 보슬비로 변했다. 네이버를 보니 모텔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제법 큰 마트가 있기에 제일 먼저 들르기로 했다. 비를 맞고 가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마트에서 아침거리와 비닐 우유를 샀다. 우유를 입고 얼마쯤 왔을 때 아파트 단지 앞에서 치킨집을 발견했다. 파머스리라는 브랜드인데 대구와 경북에만 있다고 했다. 일단 가격이 마음에 들었다. 치킨 한 마리에 1만 원. 양은 다른 치킨보다 약간 적었지만 혼자 먹기에는 적당했다. 감자튀김과 콜라도 주문했는데 합이 12,000원이었다. 맥주가 없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먹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비가 오는데 PC방까지 들르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기에 일기는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쓰기로 하고 일어섰다. 택시를 탈까 잠시 고민했지만 2km밖에 되지 않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텔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더 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기사에게 미안할 것 같아 포기했다. 우유를 이미 산 것이 이유가 되기도 했다. 침대에 일기를 쓰는데 자판이 작아 오타가 심하게 났다. 내일은 어차피 도로가 젖어 있을 테니 일찍 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일기는 아침에 쓰기로 하고 취침했다.